이제 교재 마지막이죠. 이제 7과 8과 9가 Part 3 부분 이제 총정리하는 세미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과 8과 9과는 좀 쉬운 문제들이 먼저 섞여 있었어요. 그지? 심경, 분위기, 목적. 이거부터 잠깐 얘기해 볼까? 심경, 분위기, 목적은 어디가 중요하다?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알겠지? 그다음 요약문 완성에는 이제 8과에서 배웠던 요약문에서는 뭘 먼저 똑바로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 요약문을 씹어 먹는 게 중요하고, 장문 독해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연습을 자꾸 해보자. 마지막 세미 테스트입니다. 시작할게요. 심경이야. 선생님 한 후반부 한 서너 문장 잘라놨는데 사실 여기도 필요 없고 이제 이 부분만 읽으면 끝나지. 끝에 한 두 문장만 읽어도 돼요. 다만 요건 내가 조심하자 그랬지? 심경하고 뭐는 정확히 구분하자고. 분위기가 물론 둘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르기도 하다고요. 기억나니? 심경은 누가 느끼는 거야? 등장인물이 느끼는 거야. 분위기는 누가 느끼는 거야? 독자. 쉽게 말하면 나가 느끼는 거야. 알겠지? 이거 늘 구분하시고요. 뭐 사실 이제 뭐 가슴이 천둥처럼 막 이 뛰는 가슴을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이게 더 무섭지, 그지? 난 무섭지 않아, 그냥 쓸모 없었다. 갑자기 형광펜. Felt uneasy darkness. 뭘 느꼈대? 불편한 어둠을 느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 형광펜. He opened his mouth to call for help. 도움을 요청하기에 입을 딱 벌렸지만 his words failed him.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거 딱 보고 이게 놀이동산 애들 그런 거 타보면 느낌 오죠? 나만 그러니? 그 바이킹 같은 거 타면 선생님이 21살 때 놀이동산 기구를 처음 타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놀이동산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잖아. 근데 그걸 무서워한다는 걸 모르죠. 그지? 언제 알았냐면 바이킹 끝자리에 앉아서 안전바 내려올 때 알았어요. 아, 난 이걸 무서워하는구나. 왜 나만 그런 기분 드니? 그 바가 끝까지 이렇게 헐거워. 그래가지고 저기요 하는데 갑자기 출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섭구나. 이거 좀 무섭네 하는 그게 시작이래. 나는 이거 좀 무섭구나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나보다 한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는 오빠 이런 나는 제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이거 바로 떠올랐어요. 정답 몇 번이야? 3번에 horrified. 뜻이 뭐지? 두려워하는. 됐죠? 그래서 여기 뭐 남학생들도 몇 명 앉았는데 누누 얘기합니다. 남자가 못생긴 건 가끔 참아주더라. 근데 센 척하는 건 눈 뜨고 못 봐요.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고? 센 척. 알겠지?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센 척까지 하면 최악이야. 알겠지? 그래.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너희가 센 척 하잖아? 다 알아요. 제발 허세 이런 거. 알겠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자,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자, 단어 하나만 조심할까요? 다 기억나요? 선생님 레드보캡에 있는 단어. weary 그러면서 weary 피곤하지, weary 피곤 않다. 그렇지? weary 피곤하지, weary 뜻이 뭐라고? 피곤한. 창피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132번. 자, 요거 조심해야 되지. 심경의 뭐? 변화. 단순히 심경이 아니라 뭐 심경의 변화는 초반부 읽고, 중요한 게 후반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뚫고 내려가라고? 선택지로 뚫고 내려가는 게 두 번째. 그건 다음 마지막 한두 문장. 됐습니까? 풀이 순서는 다 정리가 돼 있고요. Hallie was moving the soccer ball down the field thrilled. 형광펜. 막 스릴 넘치는 채로 막 공을 몰고 막 내려갔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선택지 가도 되겠지? 심경 느껴지니까. 그럼 선택지 갔더니 슬프냐? 그러니까 단어 모르면 끝나는 거야. sorrowful 뭐지? 그러면 신나는 건가? 그러면서. 알겠죠? 슬픈 거 탈락. angry 아니고요. 화난 거. concerned도 은근히 모를라나? 걱정하는. 좋아요. 그다음에 lonely 외롭진 않겠죠. 그럼 뭐야? 정답이 5번. 이게 확인을 해야 될 텐데. excited 막 신난 거지. 물론 이 신난 감정이 embarrassed 뭐 좀 당황스럽고 쪽팔린 상황으로 가는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후반부 한두 문장 갔더니 끝났죠. 형광펜. He made a terrible mistake. 그가 뭘 했대? 끔찍한 실수를 해서 맨 마지막 끝에 두 번째 형광펜. He had scored for the opposing team. 상대편을 위해 득점을 했다. 말 참 어렵게 했다. 자살골 넣었다는 거죠. 끝. 정답 5번. 올해도 마찬가지 얘들아. 심경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땡큐 하면서 풀되 이렇게 최적의 방법으로 풀면 돼요. 알겠지? 목적 가자. 자, 심경이나 분위기는 마지막 한 두세 문장 3분의 1 정도만 읽으면 끝나는데 목적은 좀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후반부 딱 절반이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에이 뭐 정답 되니까 자기서부터 읽고 이런 거 아니야.
딱 글의 절반 부분이지. 그러나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읽었거든. 실제로 처음 선생님도 이 문제 풀 때. 동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도 실전에 가서 적용하는 거야. 목적은 어디 절반? 후반부 절반. 레이저 딱 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러나 I do not feel. 나 이런 기분이 들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I'm the right person. 내가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그러나 형광펜 치시고요. To provide information on your leadership skills. 당신의 리더십 지능, 어떤 능력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에 내가 딱 적합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형광펜. 추천서를 from those teachers. 누구한테 써달라고 하래?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해. 네 주변에 나 말고. 이해되니? 그럼 꺼져줘. 그대로 번역해보면 되니? 선택지 가보면요. 거절하는 거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 글도 보면 초반부부터 봤다고 상상해봐. 쭉 한번 봐봐. 초반부부터. 뭐 너는 참 뛰어났고 넌 정말 대단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 2번이나 뭐 이런 거 간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립 서비스에 빠지지 않게 어디 절반을 읽어라? 후반부 절반. 됐죠? 똑같아요. 134번. There are lots of courses available. 여기가 한 절반쯤 되는 부분인데 많이 이용 가능한 과정이 많대요. 그 다음에 명령문 떴다. 형광펜. Try think business. think business를 시도하래요. Where courses are cheap. 뭐 거기 있는 과정이 싸고 심지어 even free. 뭐래? 공짜래. 계속 간다. ABC 마케팅은 형광펜 또한 매우 좋은 발표 기술 과정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거 그대로 번역한 게 몇 번이야? 선택지 가볼까? 이거 그대로 번역한 게 5번이지. 그렇지. 됐니? 그럼 다시 이제 목적 문제 2개 순식간에 끝났어요. 어디 절반? 후반부 절반. 근데 대충 감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 정확하게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잡아서 풀어. 다시 한번 목적 문제 어떻게 풀라고? 정확하게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 잡아서 풀어. 대충 그냥 읽어보니까 얘 몇 번 이렇게 하지 말고. 됐지? 넘어갑니다. 어법 문제. 우리 교재상에서 마지막 어법 2문제죠. 정답으로 바로 가서 2번인데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지. 이 뒤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뭐뭐를 확인해야 되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얘가 틀렸으니까 얘가 정답 이렇게 풀어야지. 자, 이게 분사구문인데 이건 해설지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어법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뭐뭐를 확인한다고 딱 패턴 정하면 돼요. 다시 그럼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지? 이 뒤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뒤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구조부터. 그렇지. 행여나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아닌지. 동사 자리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구조 자리가 맞다면 아니라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 뭘 확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확인하는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즉 하는 거면 ing 뭐 되는 거면 pp. 이제 에서 ed는 했다가 아니라 해진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제발 좀 하는지 되는지 그냥 풀지 말고 뭐 잡아서 풀라고요? 대상 잡아서. 그렇지. 훈련도 잘 돼 있죠. 대상 잡아서 좀 똑바로 풀라고요. 이 대상이 또 엄청난 게 아니라 딱 둘 중에 하나지. 얘가 직접적으로 수식하고 있는 뭐거나 명사거나 문장의 뭐거나 주어거나. 그래서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뭐 된 거면 ed야.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바로 정답 2번이라 그랬지? 바로 체크 좀 잠깐 해주세요. 하나 더 이거요. 주의할 게 있죠. 대표적인 뭐더라? 자동사, 암기 대상입니다. 물론 수능의 최신 트렌드에서는 약간 벗어났어요. 거의 한 10년 넘게 안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는. 알겠지? 수능에서는. 아라는 두셔야죠. 자동사는 뭐가 불가하다? 그렇지. 자동사는 수동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뭐만 가능한 단어들이야? 능동 형태들만 가능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수준에서는 딱 이 정도 몇 개 안 돼.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즉 이 문제도 보면 봐. 일단 다시 앞화면이요. 네. 화면 튀어봐. 다시 보여줘. 그래. 알았어. 네. 자, 봐. 여기에 resulted하고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배운 대로 구조부터 확인을 했더니 지금 선생님 체크를 해놨죠? 이미 뭐가 있니 문장에? 동사는 있어요. 그럼 무슨 자리는 아니야?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이제 뭘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 순간 끝난 거지. 리절트는 대표적인 자동사라. 뭐가 불가하다? 수동이 불가하다. resulted는 동사의 과거형으로는 있을 수 있어. 다시 한번 resulted는 어떤 형태로는 있을 수 있다고. 동사의 과거에 아니면 현재 완료, have pp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분사 형태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건 암기 대상이야. 알겠지? 끝. 136번. 선택형 어법입니다. 마지막 3개 빈출되는 어법 3개 최종적으로 골라봤어요. A번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what 그러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해봐. what 얘기해봐. 앞에 명사가 없고 이거 지금도 헷갈리면 어떻게 하지? 남의 집 귀한 자식 때릴 수도 없고 쳐버릴까? 외우세요.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해석은 뭐라고 돼야 돼?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영어 문법에 뭐밖에 없다고요? what. 그러니까 선택지에 what이 보이면 이 조건을 만족했나 안 했나 제발 좀 보시라고. 근데 끝났지. 바로 앞에 보이니? 명사 있잖아. 안녕 정도 뭐가 되는 거야? 대시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여기서는 대시 왜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선생님 대시 여기서 이제 뭐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뭐 접속사 이런 얘기하죠. 맞아. 대세 쓰임은 문법적으로 8개에서 13개까지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왜 대시 되는지 생각하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경우의 수를 8개에서 13개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what이 되냐 안 되냐로 빠르게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지? 끝. 그 다음 B번. 이건 대놓고 무슨 문제야? 능 수동 문제지. 즉 known 알려? 진 거냐? knowing 는 거냐? 거듭냐 하는 얘기다. 능 수동은 뭐 잡으라고요? 대상 잡으라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이 관절염이야. 기분 나쁜 단어네. 자, 관절염이야. 그럼 관절염이라고 대상을 잡아. 그러면 끝났지. 알려진 거야? 관절염이 아는 거야? 알려준 거 뭘 알아? 그러니까 정답은 known.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대상은 둘 중에 하나. 얘가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뭐거나 명사거나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뭐? 문장의 주어. 알겠죠? 끝. 마지막 C번. C번 더 간단하네. 대놓고 출제기도 뭐라고 물어보고 있니? 동사 쓸래? 말래. 문장 구조 묻고 있고요.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관절염에 있어서 문제는 하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떴는데 다시 뭐가 떴니? 접속사가 떴지? 이제 다시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중간에 낀 거야. 이게 나름 함정이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 그럼 주어는 당연히 누구야? The immune system 면역 체계가 하고 뒤에 동사 있니? 뒤에도 없네. 정답 뭐가 되는 거야? ends 이렇게요. 끝.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바로 앞에 있던 단어가 주어였던 거야. 헷갈리게끔. 됐죠? 계속 갑니다. 137번 어휘 문제. 원래 어휘 문제는 우리 세미테스트 맨 마지막에 보통 넣었었는데 이제 장문 독해 문제를 마지막에 배치하다 보니까 자, 어휘 문제는 뭐 중간에 좀 배치했습니다.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4번인데 이것도 나름 함정 문제다. 올해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and 세모 치시고요. and의 기능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순접이야 역접이야? 순접이야. 잠깐 얘기 좀 봐봐. undemocratic. 자, democratic이 뭐야? 민주적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undemocratic 그러면 비민주적인.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and지.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un 붙었구나. 마이너스 이래서 망한 거라고. 함정 문제. 보이잖아. selfish가 뭐야? 이기적인. 그럼 당연히 unselfish는 이타적인이지. 플러스잖아. 잘못된 거지. 그럼 unselfish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selfish.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잠깐 이거 좀 봐. 참고적으로 자 CF 참고적으로 같이 좀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물론 많은데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얘들아, bias가 뜻이 뭐니? 편견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bias. 편견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unbiased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부정적 두사가 보이지. 하지만 번역을 해봐. 편견이 있지 않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이런 거죠. 비슷한 사례로 자, partial. 자, part가 뜻이 뭐야? 일단 쉬운 단어부터 해보자. part가 뜻이 뭐야? 부분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러면 impartial하게 되면 한쪽 부분만 드는 거니까 편파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partial하게 되면. 근데 당연히 여기다가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impartial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편파적이지 않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니? 또 공정한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접두사가 붙었지만 좋은 단어가 되는. 물론 이제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기출도 됐고 많이들 틀렸던 게 이런 단어들이야. 조심해. 알겠지? 그러니까 어휘 선택형 갑니다. 자, 이게 또 요즘 트렌드죠. A번부터 C번까지 전부 다 선택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 개념으로 지금 선택지가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택지 단어 둘 다 모르면 끝장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알면 하나를 플러스로 놓고 나머지 하나를 마이너스로 놓으면서 뿔마 기능을 바탕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일단 단어부터 확인해보자. vulnerable 뜻이 뭐야? 취약한. 좋아. immune 그러면 어디에 면역이 있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지. 그럼 일단 번역을 해보면 when it comes to food choices 음식 선택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그것이 올 때 최악의 번역 음식에 관해서 그지? 음식 선택에 관해서 어린애들은 특히나 또래 집단의 영향력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취약하다야. 근데 이제 이게 상식적인 글이라면 이쪽일 거고 또래 집단의 압력에 사실은 뭐가 돼 있다 얘들이? 면역이 돼 있다. 그럼 이게 답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남들이 다 엽떡을 먹어도 그 엽떡 그게 떡볶이야 뭐야 그게. 그래서 나는 뭐 혼자 다른 거 먹는다가 이해되지? 이렇게 뒤를 봤더니 근거 보고 푸는 거야. 네 느낌대로 풀면 안 돼. 한 10대 소녀가 nothing but 하게 되면 only의 뜻이야. 양상추 샐러드만 먹을 거래. 나중에 배가 고파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형광펜 that is what her friends are eating. 그게 친구들이 먹는 거니까 너도 상추 샐러드만 처먹 한대요. 되니? 그럼 이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럼 그 영향에 뭐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근거 잡아서 푸는 거야. 느낌이 아니야. 계속 간다. slim boy. 자, 이번엔 좀 마른 애야. 날씬한 애보다는 마른 애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마른 애인데 얘가 help to make the wrestling team. 레슬링 팀을 만들고 싶은데 얘가 반복적으로 가득 채울 거래. overload 할 거래요. 접시를 음식으로 가득 채울 건데 이제 봐. dance가 뜻이 뭐야? 빽빽한. 좋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eficient는요 부족한. 그렇지. 만약에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몰랐으면 하나를 상대 개념으로 가시라고. 근데 둘 다 모르면 끝장이고. 알겠지?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가득한 걸로 채울까 부족한 걸로 채울까? 일단 상식에서는 가득한 걸로 채울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는 여기네. 형광펜. to bulk up. 뭐 하려고? 몸을 키우려고. 레슬링 선수처럼. 그럼 당연히 단백질로 탄수화물로 가득 찬.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야? dance. 이렇게. 됐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dance가 뜻이 뭐라고? 빽빽한인데 이 단어의 명사 형태는 나올 때마다 얘기 드리죠. density가 되는 거지. density. 그럼 뜻이 뭐가 되는 거니? 그러니까 밀도가 되는 거. 그렇지. 됐지? 마지막 C번. 한 과체중 학생이 자 이것도 좀 까다롭네. C번에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greatly 그럼 뭐야? 탐욕스럽게 먹는다. 아니면 과체중인 아이가 moderately 적절하게 먹는다. 그럼 우리 일단 상식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돼? 그렇지. 등치 이만하니까 배불러 이러고 있으면 그지? 그래 거짓말. 그러니까 뭐 이거 정확히 뭐가 되는데 일단 그럼 우리의 상식. 자, while around his friends. 누가 있을 때는? 친구가 있을 때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또 앞에서 배웠던 단어네. devour 뭐 할 거래? 그렇지. 형광펜. 개걸스럽게 먹을 거래. 엄청난 양을 혼자 있을 때는. 그럼 상대 개념 느껴져? 혼자 있을 때는 처먹처먹한데 devour 할 거래. 그럼 당연히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먹어? 그렇지. 적절히 먹겠지. 지금 여기서는 또 많이 당했겠죠. 상식대로 풀다가. 알겠지? 이렇게 느낌으로 풀지 말고 뭐 잡고 풀라고요? 근거 잡고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요약문 완성. 우리 한 방에 훅 하자. 알겠지? 집중하시고요. 말이 좀 이상하구나. 한 방에 훅 하자. 그래. 집중해서 갑니다. 시작할게요. 습관 제대로 들어있죠? 요약문 완성은 말 그대로 뭐부터 똑바로 읽어야 돼? 요약문부터. 그리고 이 두 문제는 전부 다 요약문만 읽어서 정답이 쉽게 나오거나 좁혀지지 않는 형태로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알겠지? 봐. 축구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A 할 수 있다는데 A에서 뿔마가 갈린다 얘들아. good investment 뭐일 수 있대? 좋은 투자일 수 있대.
그러니까 뿔마가 갈리면 잡어. 이것도 괜찮네. 건강상의 선택일 수 있대. 건강한 선택일 수 있대. 자, 좋아. 그 다음에 4, 5번. 여기서 진짜 도전이다 그럼 또 내수 만드는 거. 챌린지 뭐라고 번역하라고? 역경, 고난, 어려움. 진짜로 빡세다. 괜찮아. 왜냐하면 이유를 찾으래. 그게 뭘 증가시키니까. 그러면 1, 2, 3번이 답이면 좋은 걸 증가시켜야 되겠지? 4, 5번이 답이면 나쁜 걸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 짝까지 잘 맞춰져 있어요. 이 선택지 잘 만든 선택지야. 만약에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좋은 투자인데 뭐 나쁜 걸 증가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선택지가 잘 만들어진 게 안 좁혀지게 만들어진 게 봐. 자, 전반적인 뭘 증가시켜? 명성 증가시켜. 좋아. 어떤 조사 능력을 증가시켜. 나쁘지 않아. 스포츠 클럽을 증가시켜. 괜찮아.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진짜 빡세다 그랬으니까 뭘 증가시켜야 돼? 나쁜 걸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비용을 증가시켜. 되니? 그다음에 부담을 행정적인 부담을 증가시켜. 뿔마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문제가 안 풀려. 다만 머릿속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게 좋다인지 나쁘다인지 일단 머릿속에서 빨리 좁혀보자고. 선택지 봤으니까 본문 보면서. 알겠지? 첫 문장 간다. 오늘날 작은 고생하는 대학들이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얘들아. 인구 절벽이 시작이 됐어. 얘들아 생각해봐. 말이 3분의 1이 사라진 거지. 말이 3분의 1이지. 엄청난 거 얘들아. 아니 60만 명씩 애들이 수능을 팡팡 보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60만 명씩 대학을 가다가 인구 절벽 세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몇만 명씩 가는 거야. 40만 명씩. 이게 그냥 40만 명 그러니까 숫자니까 감이 잘 안 오니? 너희 반에 3분의 1을 전부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 가기는 수월해질까요? 글쎄야. 여기서부터 또 퀘스천 마크예요. 대학도 바보야? 정원을 어떻게 할까? 줄이겠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대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좋은 데는 상위권 대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그럼 어디로 더 쏠리겠니? 상위권 대학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이 어설프게 들어간 대학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향후 10년 내에 어떻게 돼? 10년이 뭐야? 5년 내에 없어져요. 알겠니?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학 졸업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금 난리야. 몸부림치고 있어. 알겠니? 살아남으려고요. 자, 고군분투하는 대학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대. 장학금에. 되니?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직 안 나왔는데 두 가지 문장을 보니까 좋다 나쁘다가 보여. 형광펜. 일단 재능 있고 장래성이 보이는 축구 선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야. 얘들아 니네가 보기에 지금 플러스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이지. 하나 더 보면 이 선수들이 이기는 축구팀을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 인과관계까지 나오네. 대학이, 그들이 속한 대학이 obtain good image, 뭘 얻게 될 거래? 좋은 이미지까지. 그럼 일단 플러스 계열이야. 그럼 1, 2, 3번으로 압축이 되지? 그럼 그 이유까지 나왔지. 뭘 얻게 된다고? 좋은 이미지. 바꿔쓰기 한 거 선택지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렇지. overall reputation. 어때? 요약문 먼저 읽고 오니까 본문 읽다가 일부만 읽고 정답이 나와버리죠. 알겠지? 끝. 140번. 아, 내 새끼들 단어를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레귤러 체크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기적인 검사예요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히 건강검진을 레귤러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이야. 외워라. 이들 진짜 전에 없던 유례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선생님 눈에도 막 보여. 알겠니? 그러니까 더 이상 기존의 가치관대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관대로. 그러니까 저번에 상담하다가 한 친구가 원래 교대를 목표로 했는데 교대였던 목표를 바꿔서 대기업을 가겠대. 이유가 뭐냐면 교대가 요즘 언론에 좀 한번 나왔잖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TO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임용 대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 교대를 가려고 했던 목표도 좀 사실은 모두 한몫했던 거야. 사실은 취업이 보장이 되는 거, 그지? 이런 거 이제 한몫을 했던 건데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럼 대기업을 답답한 거예요. 내 말은 대기업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좀 이제 인강이니까 이름만 들으면 아는 S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름만 아는 그 기업. 얘가 요즘 계속 우울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직장에 가면 딱 정해져 있지. 많은 게 정해져 있죠. 뭐, 네가 거기서 엄청난 성과를 올려도 정해져 있어. 연차가 있고. 그러면 나의 5년 뒤, 10년 뒤는 누굴 보면 되는 거야?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누굴 보면 아는 거야? 그리고 내 위에 과장님, 부장님 보면 아는 거야. 근데 내 위에 과장님, 부장님 40대 이런 분들이 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치킨집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치킨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지? 근데 지금 네 꿈이 치킨집 차리는 건 아니잖아. 내 말은. 선생님보다 2살 어린 후배인데 우리 선생님 나온 대학 모교 앞에 학생 때 알바를 시작했던 치킨집을 자기가 샀는지 어쨌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수를 했어요. 알겠니?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독특하게 치킨집, 그러니까 치킨 뷔페 형태로 해가지고요. 좀 젊은 나이부터 치킨집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처음부터 치킨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막 진공으로 튀겨버리든지 막 일단 엄청난 방법으로 튀기든지요. 이해되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쭉 흘러가다 보면 다시 한번 인구 절벽 시대고 알파고를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 안 된다니까. 진이를 보면서 진이야 이거 해줘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기관사 언제든 꼭 사람 해야 돼 이제? 그렇잖아. 5년 뒤 10년 뒤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변화해요. 한진해운이 망했어요. 근데 불과 이건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한진해운은 대기업이고 한진해운에서 신입사원 뭐 설명회 이런 거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다음 연도에 뭐 된 거라고? 망했어요. 물론 이제 정부 탓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이상 다시 한번 내 말 오해하지 마. 뭐 공무원 하지 말라, 뭐 선생님 하지 말라, 대기업 하지 말라, 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 하지 말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걸 해도 되는 건 언제냐면 그것도 알고 계세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 해도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한 세대의 패러다임이 있으면 그 패러다임의 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이때는 남들이 의사하면 좋다고 하면 의사하면 돼요. 삼성 가는 게 기업을 얘기해버렸죠. 삼성 가는 게 좋다고 하면 삼성 가면 돼요. 뭐 법대 가서 변호사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변호사 하면 돼요. 근데 너희들도 느끼잖아.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지?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는 이유가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보지 않니 이런 얘기? 뭐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요. 최근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최근 한 1년 내 기사가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라고 뉴스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나왔는데 심지어 독일 유학도 갔다 왔고 토익 점수도 아주 괜찮아. 900점이 넘던가 만점인가 그래. 취업이 안 돼.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또 자기가 높은 데만 지원한 사례겠지만 아니 서울대 나와서 중소기업 갈 수도 없잖아. 서울대 나왔는데 플래카드도 붙였을 텐데.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된 사례. 의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의료재단 소속이면 너는 의사해도 되는데 그냥 너 뭐 어머니 아버지 평범하고 너 혼자 의사를 해? 그러면 네가 나중에 개인병을 차리잖아.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 말을 의사하지 말라 변호사하지 말라라고 오해하지 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하는 걸 하게 되면 망해요. 이제 이 세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공부를 통해서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self-esteem과 에고가 올라가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self-esteem 우리말로 하면 자아죠. 자존감. 에고가 자아죠. 잘 생각해봐. 네가 왜 이렇게 찌질해져 있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져 있어? 사실 그 빌어먹고 공부 때문 아니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우대해주고 너희는 뭐 사실 뭐 내신도 별 볼일 없고 모의고사도 그냥 별 볼일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패배감에 쩔어 있어요. 선생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이제 한 3명 정도 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의 대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얘하고 술자리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
술 먹다가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다 보면 이제 뭐 일단 주된 화제는 게임 얘기, 여자 얘기, 스포츠 얘기거든. 근데 그 다 끝났어. 이제 그 얘기 다 해서 이제 누가 누구랑 사귀었대 어머 이제 그 얘기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가 이제 술이 한참 취했을 때 꿈 얘기가 나왔어요. 꿈. 근데 그때 내가 내 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 꿈은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근데 대현이 꿈이 기억이 나요. 노벨상을 받는 거래.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근데 대현이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꿈을 갖나? 모르겠어. 좀 더 정확히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얘가 이게 높아. 도롱뇽 같이 생겼어요. 미안하다 대현아. 정말 도롱뇽 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도롱뇽 같이 생겼어. 근데 자신감이 철철 넘쳐요. 술자리에 있다가 자꾸 옆에 테이블에 헌팅을 가. 애가 도롱뇽이 가지고 같이 합사 가실래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만 좀 하라고 창피해.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 될 리가 있나? 안 되지.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럼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아니? 지네가 손해지 뭐 도롱뇽이. 알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에고, 자아가 높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 물리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얘가 자기 모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 논문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네 머릿속에서 난 안 돼 라는 생각 자체를 제발 좀 지우시라고요. 이 거지 같은 공부 좀 똑바로 해서 네 자존감 좀 높여봐. 꼭 좋은 데는 못 가도 돼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 가슴에서 가슴 벅찰 정도로 기뻤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 상담할 때 가끔 물어보거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리틀 야구를 할 때 전국체전이야 뭐 하여튼 리틀 야구를 할 때 결승전에서 야구해가지고 자기 준우승했지만 그런 기억.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올백 맞아서 전교 1등 했던 기억. 나도 기억 가운데 한 가지가 수능에서 6개밖에 안 틀려가지고 서울대 간 줄 알았던 그때. 공통점이 뭐야? 성취감 아니야? 뭔가 이뤄냈다는. 알겠니? 그러니까 제발 공부를 통해서 뭐든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는 놈이구나 하는 이 성취감을 느끼세요. 그래야 이 자존감이 올라가야 새 시대에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가지 마세요. 새 시대에는 남들 뒷공무니 쫓아가면 공무원 쫓아가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공무원을 하려면 또 제대로 하시라고. 선생님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다 보면 망해요. 알겠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이거 맞아. 부모님 세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과거에 옳았던 게 더 이상 옳지 않아요. 알겠지? 여기 좀 깐탄대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갑니다. 수업 시간 좀 긴데 한 방에 쭉 갈게요. 자, 그러면 정기 점검이 중요한 요소이다. 됐지? 어디에서? 뭐 정신적인 요소에서. 자, 그럼 이제 뭐가 이건 뿔마가 안 나눠지네. 그룹 인터랙션 뭐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4, 5번에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 뭐 소지는 셋 중에 하나야. 되니? 근데 그건 하지 마. 둘, 하나 지키고. 이 하나가 물론 경우의 수는 적지만 그 하나가 답인 적도 있어. 그러니까 찍을 때는 1번을 배제하고 찍되 풀 때는 제대로 풀어. 알겠지? 그 다음에 그게 정신적인 기능인지 뭐 시각적인 기능인지 생물학적인 기능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직. 그럼 이제 첫 문장을 가는데 얘들아. 첫 문장에서 과학자들이 우리 또 좋아하는 걸 떴잖아. 실험, 조사, 연구인데 더 좋은 게 떴다. 뭐 했대? reported 뭐 했대? 보고했대. 그럼 이건 실험 과정 이런 거 개풀 필요 없어. 바로 뭐부터 나온 거야? 실험 결과 바로 나온 거야. 형광펜. Elderly individuals who took 1 hour walk 3 times a week over a 4-month period. 4개월 이상 어디 뭐 하는 사람들이? 산책. 1시간 정도 이상의 산책. 되니? 이게 참여하신 분들이 향상됐대. 자신들의 반응 시간도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시각적인 어떤 구성도 향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절대 비주얼은 답이 아니야. 이유가 뭐야? 비주얼이 나오는데 왜 비주얼이 답이 아니야? 열거 항목 중에 하나지. 모두 향상됐다고? 반응 시간도 향상됐고 시각 구성도 향상이 됐고 기억력도 향상이 됐대. 사과, 키위, 딸기, 배, 바나나, 포도가 좋은데 왜 정답이 포도야? 그러니까 절대 비주얼은 답이 아니야. 바로 제껴버려. 알겠지?
되니? 일반화시켜야지. 예시 가운데 하나 가지고 당하지 마. 그래놓고 이제 뭐 뒷받침하는 게 있나 없나 봤더니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또 뭐가 나오니? 그럼 이 글은 실험조사 연구가 뭐 된 글이야? 열거된 글이야. 끝났네. 형광펜. 또 다른 연구에서 또 주장을 했는데 형광펜 jogging help them. 뭐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대? 조깅하는 게. 나 더 안 읽을 건데. 공통점 찾을 수 있겠어? 물론 하나 더. 그 다음 문장 보면 또한 하면서 마지막에 인용구 부분 형광펜. 이 부분 안 읽었어도 답은 나와. 대신 이건 확인하라고. 이 글은 실험조사 연구가 몇 가지? 3가지가 열거된 형태의 글이야. 필요하면 다 읽어보시되 이 정도 가지고 답은 나올 것 같아. 선택지 가보자. 일단 정기 점검이야 검진이야 아니면 그룹 활동이야 신체 활동이야? 신체 활동이 뭘 향상시켜줬어? 그렇지. 멘터 정신적인 측면 능력을 향상시켜 준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이제 장문 독해 패턴으로 갑니다. 쌤이 장문 독해 패턴에서는 잠깐 또 나 좀 볼래? 약간 참신한 문제도 좀 넣어보려고 좀 애 좀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보면 수능에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약간씩 신유형은 아닌데 6, 9평에 안 냈던 패턴으로 살짝 비틀어서 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문독해에서 빈칸 2개짜리를 넣는다거나 장문독해에서 빈칸추로 그러니까 연결사 문제를 넣는다거나 장문독해에서 어떤 뭐 요약문 완성 형태로 낸다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인데 시작점 안 주고 순서 문제 찾으라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장문독해에서는 조금 참신한 문제들을 좀 자꾸 넣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는 좀 약간 패턴 다른 걸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순서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이건 A, B, C의 첫머리 보면서 시작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지? 근데 여기 형광펜. 도대체 무엇이 내 새로운 친구에게 그러한 놀라운 공중부양 능력을 주었을까?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 그럼 또 하나 그러한 공중부양 능력이라고 하려면 앞에 뭐가 언급돼야 돼? 공중부양 날아가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A로 시작하지 않네요. 되니? B번 우리 또한 형광펜. 아하 우리 앞에 오늘날 놓여있는 장애물들 위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2가지에서 뭔가 전개방식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전개방식 느껴지는 거 있니? 그리고 수업 잘 들어왔으면 바로 느껴져야지. 뭐야? 비유를 통한 요지전달.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앞에는 뭔가 날아가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라고 하면서 무슨 화시킨 거야? 일반화. 거듭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정보가 글의 초반에 나오면 통념인데 우리 또한 하면서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게 되면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건 위치상 적어도 시작은 아니야. 2번째 아니면 3번째인 거야. 그지? 그럼 뭐야? 시작은 뭐란 얘기야? C란 얘기지. 그래 형광펜. 지난 토요일 저녁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광활한 그런 이 계곡 옆에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위험해 죽어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얘는 이랬대요.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맞바람이 부는 상황인데 이 C번 끄트머리에 만약에 A로 연결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나의 새로운 친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얘기가 나와야 A로 연결될 거고 그런 거 안 나오면 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니? 끄트머리에 뭐 나오나 볼까요? 보이니? 형광펜. Then out of nowhere 어디선가 he rose 걔가 솟아올랐대요. And soared up to the heaven and out of sight 하늘로 솟아올라서는 사라져 버렸대. 이걸 뭐로 받을래? 마찬가지로 우리도야 아니면 그렇지 A번에 도대체 내 새로운 그 친구를 그러한 공중부양의 힘으로 무엇이 그런 힘을 주었을까요? 이렇게 되니? 뭐 대답 부분 보면 그게 바로 맞바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준 다음 아까 봤던 B번에서 무슨 화시키면서 일반화시키면서요. 그럼 순서는 잡혔고 이 상태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문제 순서상으로는 그 다음 문제가 뭐야? 142번이 지칭이지. 이걸 먼저 풀지 마세요. 지칭과 내용 일치 불일치는 후반부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교훈이 먼저 있으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이걸 다 읽어야 교훈이 나오니 이 B번 부분만 잘 읽으면 교훈이 나오니 그러면 일부의 정보만으로 풀 수 있는 그지?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맞다고 해서 그대로 교훈 갑니다. 이분 그대로 읽어보면 뭐 이대로 번역하면 되네. 근데 이제 4, 5번에서 헷갈렸대 애들이. 4, 5번에서 그러니까 말을 좀 꼬투리를 잘 잡았는데 번역 좀 똑바로 헷갈리면 쓰라고. 우리가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번역해봐. obstacle 뭐야? 장애. 되니 위로 장애물이 있었어. 그 장애물
위로 솟아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난 이걸 읽고 선택지 가서 나는 답을 찾았는데 아 좋아 4번하고 5번 중에 헷갈렸다 치자. 장애물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라. 아니 근데 옵스티클이 장애물 아니니? 왜 5번 가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라. 언제 실패했어?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알았어. 헷갈렸다 치고. 그럼 이제 B번을 좀 더 읽어보자고. 그럼 다음 문장 봐. 그럼 이제 B번 쭉 읽어보면서 이 맨 마지막 부분 형광펜. We can choose to soar. 우리가 솟아오를 수도 있고요. Or sink. 가라앉을 수도 있대. When contrary winds. 번역해봐. 맞바람. 이 맞바람이 begin to blow against us.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 가라앉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뭐 해라? 올라가라 이런 얘기 아니야. 어디 실패했어. 실패했니? 안 했어요. 다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지칭 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B번의 희망 그냥 아무 새야. 나머지는 내가 보고 있던 그 새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정답은 B번. 이렇게. 됐죠? 계속 갑니다. 자, 이건 또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네요. 자, 일단 A번은 똑바로 쭉 읽되 여기서 또 중요한 순서 문제 풀 때 꿀팁 또 하나 나오네. 잘 봐. 한 고등학교에서 유타에 있는 뭐 거기 있는 이 행정 조직이 구성을 했는데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었대. 근데 팀으로 만드는 거래. 하나의 특별한 요거 어떤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학생을 주류 학생하고 좀 엮여주는 거래요. 네, 그를 좀 도와줘. 뭐 그렇대. 근데 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 축구팀 코치가 그 아이디어를 존에게 제공을 했는데 바로 팀의 캡틴인 어떤 등장인물 처음 나올 때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계속 이어집니다. 존은 키도 크고요, 강하고요, 막 열정적인 그런 애인데 그렇게 도움이 요구받는 뭐 도움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테 멘토하라는 거야, 멘티하라는 거야. 멘토 역할을 좀 하라는 얘기지. 알겠지? 근데 그가 very clear 분명히 하기를 이것은 wasn't his thing.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그는 John 이런 거 써놓고 John은 didn't have time to be mentor. 뭐가 없었어? 멘토가 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멘토 안 했다. 끝? 말도 안 되지. 멘토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근데 일단 고기 들어봐. 여기 나온 동작을 한마디로 하면 거절이지. 맞니? 거절의 다음 동작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봐. 야,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싫어요. 그럼 내가 이 말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 뭐 하거나? 알았어. 그냥 혼자 먹을게. 내지는 나랑 먹자. 미안하다. 정말 왜 그런 표정 지지? 됐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봤더니 이제 BCD의 첫 문장을 보자고요. 갑자기 학기 말이 됐어요. 시즌 마지막 말이 되니? 형광펜. At the end of the football season. 갑자기 축구팀 시즌의 끝이 왜 끝나 갑자기? 맞아. 읽어보면 팀이 일단 챔피언십에서 뭐 했대? 우승했대. 뭐 어쨌든 잘 됐네. 그리고 존이 상을 받았대. 금메달을 MVP로. 그리고 잠깐 안 읽어도 되는데 이건 하나 알아두자고. 랜디가 제공을 받았어. 넌 누구니? 밑도 끝도 없이 랜디라니. 그럼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이 앞에 분명히 누구에 대한 랜디에 대한 설명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건 He랑 똑같다고. He랑.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B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 앞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야? 누구에 대한 정보? 랜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C번. 코치가 알았습니다. It'll be good for John. 존에게 좋을 거라고. 그리고 주장했다. 그래, 형광펜. 그가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존이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얘들아 동작 선후 관계를 생각해봐. 존이 뭐 했다고? 거절했다고. 그런데 감독이 계속해서 존에게 뭐 하라고? 좋으니까 뭐 해라? 해라 라고 주장을 했다. 나쁘지 않아. 시작하기에. 되니? 마지막 여기까지 형광펜 쳐줘. 연결 빠졌네. 자, 그러면 마지막 D 보고 최종 결정 내려보자. D 갑니다. 참 이거 하나 빠뜨릴 뻔했구나. 근데 그 다음 장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랜디가 근데 멘티 프로그램 중에 하나 됐지. 그러면 B하고 C 중에는 당연히 뭐가 먼저인 거야? 당연히 C요. 이런 것들이요. 알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이 D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형광펜. 그 큰 승리 이후에 밑도 끝도 없이 큰 승리. 아까 뭐 했어? B번에서 우승했다 그랬잖아. 그럼 BD도 순서 정해지잖아. 뭐가 먼저야? B가 먼저겠지. 그럼 시작은 뭐란 얘기야? C고요. 됐지? 그다음 C번 끄트머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 C번 끄트머리 내용을 봤더니 뭐 큰 승리라고 할 만한 내용 없죠? 읽거나 보면 며칠 후에 존이 감독에게 요청을 했는데 랜디를 어피셜 매니저, 우리 공식 매니저로 좀 쓰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상한데 공식 매니저가 좀 되게 해주세요. 뭐 공도 책임지고 테이핑도 감고 물병도 들고 다니게 되니, 그럼 이 내용을 뭐 갑자기 승리 이후에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상황이 전달되고 나서 B번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시즌 끝으로 가서 뭐 했다? 우승했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뭘로 받고 있는 거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 형광펜 쳐주시고요.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이 내용을 D에서 그 큰 승리 이후에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요. 순서 잡혔습니까? 이렇게 일부 정보를 푸는 연습 자꾸 하라고.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지칭 정보.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아까 전인 거 확인했지? 그래서 여기 정답은 알파벳 B. 됐죠? 그래서 정답 2번.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칭해서 확인 안 했던 부분들만 하나씩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이건 너네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읽었던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별표 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다 그냥 내용 불일치라고 썼는데 형광펜 칠 게 있어요. 존에 관한이란 말에 형광펜 치고 별표 치세요.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가끔 이거 가지고 함정된다고 했었죠. 보기 들어봐. 다시 한번 누구에 관한? 존에 관한. 이 글은 존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누구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 랜디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감독님 얘기도 나왔지. 그러니까 은근슬쩍 선택지에 존이 한 행동 말고 랜디가 한 행동이나 감독님이 한 행동을 은근슬쩍 넣을 수도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문제는 뭘 물어봤어? 존에 관한이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 그럼 간다. 멘토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 받았지.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다음 소속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끝났다. 무슨 주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캡틴으로 아니지. 뭐 임명해달라고 그랬어? 그렇지. 매니저로 임명. 정답은 3번. 됐어요? 끝. 이제 두 문항짜리 세트 갑니다. 다시 제목 문제야. 각 단락에 어떤 주제들을 잡아가시면서 풀면 되는데, 나 첫 부분에 어디 형광펜 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형광펜 이런 엑스퍼리먼트 한 실험에서. 그럼 얘들아 다시 단락 몇 개야? 두 단락이지. 그럼 첫 번째 단락에 어떤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 단락에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가 나왔거나, 그지? 근데 잠깐만 봐봐. 두 번째 단락 출발 뭐라고 했나 봐봐. Why? 하고 출발했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건 원인 분석이지. 그럼 결과 어디 나왔다는 얘기야? 첫 단락에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첫 단락 마지막 문장 한두 문장을 봤더니 봐봐. 형광펜. The monthly planning group. 월간 계획을 세웠던 팀이 did the best. 가장 잘했대. 그 다음 여기도 형광펜. 월간 계획을 세웠던 팀이 또 더 오랫동안 유지했대. 누구보다? 일간 계획을 세웠던 애들보다. 실험군 대주군 느껴져? 그럼 헷갈리면 쓰라고. 누가 플러스야? 월간 계획 세운 애들이 플러스야. 누가 마이너스야? 일간 계획 세운 애들이 마이너스야. 이해되니? 두 번째 단락은 거기에 대한 뭘 분석하는 거야? 원인 분석. 더 안 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겠어요? 시간 없다고. 선생님 저 그래도 다 읽을래. 시간 좀 다 읽고. 수능 날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라고. 그럼 봐. 선택지. 왜 그랬을까요? 이건 너네가 보시고요. 선택지. 자 봐. 5번으로 오답이 많이 갔어요. 그럴만하지. 대충 읽으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생님이 읽으란데 보고 좀 읽어. 5번은 누굴 찬양하고 있니 갑자기? 데일리 플래닝을 찬양하고 있지. 잘 만들었어요. 오답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근데 monthly란 말은 나머지 선택지 또 잘 안 보여. 배운 대로 보자. 1번. 일을 덜 해라니? 아니지. 일간 계획보다는 월간 계획이 좋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일을 덜 해라 더 해라가 아니야. 두 번째. 기회를 잡아라? 아니지. 3번. 자 물어봤다 얘들아. 대답 좀 해보자.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여러분의 계획이. 대답해봐. 월간 계획. 뭐가 아니라? 일간 계획이 아니라. 정답 3번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봐봐. 참 잔인하지. 월간이란 말 한마디라도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게 정답률이 뚝 떨어진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그냥 주제문 안 적고 쭉 읽다 보면 데일리란 말 많이 나오니까 5번 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말장난 문제다. 빈칸 봐라. 일단 선택지에서 뿔마가 잡혀요.
빈칸 먼저 똑바로 봐. 뭐와 함께면? 월간 계획과 함께면 여러분이 뭔가 빈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좋은 거겠지. 근데 선택지가 풀마가 안 나눠져. 일단 뭘 만들 수 있다? 1번 demands 수요를 만들 수 있다. 2번 접촉 계약을 만들 수 있다. contact 계약이 아니네요. contact 어떤 접촉을 만들 수 있다. 모르겠어. adjustment 수정 정정 조정을 할 수 있다. 몰라 아직. contribution 기여를 할 수 있대. 5번에 appointment 약속 뭐 전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영어는 무슨 형의 구조라고요? 직선형의 구조라고 누차례 얘기를 해서 이 한 문장이 왜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광펜 쳐놓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또 얘였습니다. 얘들아 일단 우리가 나도 그래 선생님도 그래 if 보면 보통 당연히 뭐라고 번역해? 만약이라고 번역할 거 아니야. 그럼 A 하면 B 한다라고 할 때 이걸 A라고 지칭하고 이걸 B라고 지칭을 하면 순접이야 역접이야? 일반적으로는 순접이지. 그런데 해석을 해봤더니 좀 이상하다. 잘 봐봐. 뭐가 하나 이제 써볼게. 뭐가 하나 발생을 하면 어느 날 딜레이 연기 미뤄지는 거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되니? 이게 발생을 하면 여러분의 계획은 여전히 자 또 단어 모르면 끝났어요. 인텍트가 뭡니까? 또 헷갈린다. 다시 이 택이란 말이 TA나 TAC나 TAG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터치 만지다 이 뜻이에요. 그럼 텍트는 손댄 거지. 그럼 인텍트는 손댄 적이 없는 거야. 완전 무결한 이런 뜻이야. 퍼펙트의 뜻이야. 누구도 손댄 적이 없는 거니까. 라고 레드 보케볼리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똑바로 외워라. 알겠지? 그럼 다시 여러분의 계획은 뭐 하되? 여러분의 계획은 뭐 하되? 완전하되.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지. 그럼 재빨리 생각하라고 한 게 있지. if가 앞에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요? 이분이 생략될 수 있다고요. 이분 if의 줄임말이었다고. if가 단순히 순접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역접이야. 그럼 다시 번역해봐. 비록 어느 하루에 뭐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연기 어떤 계획의 미뤄짐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계획은 여전히 뭐하다? 완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뭘 하니까 이제 얘기해봐. 그렇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다시 한번 계획이 뭐 되더라도 연기되더라도 월간 계획을 세워놓으면 전체적으로는 뭐해? 여전히 그렇지. 손대지 않은 상태다. 되니? 그러니까 완전하다. 정답 adjustment. 마지막 문제 세트 갑니다. 요런 게 수능날 우리를 당황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게 면역 좀 돼 있자고요. 수능날 원래 봤던 6평, 9평 형태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 보고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유형 아니야. 하던 대로 하면 돼. 물어볼게. 위치 문제 선생님이 어디 먼저 읽으라 그랬어? 처음 듣는 친구들 체크해 놓으세요. 위치 문제 어디 읽으라 그랬어? 1번 앞에 여기 먼저 읽고 주어진 문장으로 올라가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야. 하던 대로 해. 신유형은 없어요. 문제 패턴이 조금 달라진 거지. 그럼 봐. Amish religious community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아미시라는 종교 단체인가 봐. 얘네가 좀 흥미로운 전통이 하나 있대. 애가 17살이 넘어가면 비록 그 전까지는 subjected 뭔가 영향하에 있어 엄격한 가족의 어떤 규율 하에 있어.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이 넘어가면 이 표현 좀 이상해. 세프리가 석방하다는 뜻인데 해가지고 애를 뭐 한대? 석방한대요. 그럼 그 애가 허락을 받는데 to go out of the community 이제 그 마을을 떠나 이제 자유롭게 살렴. 그래서 to experience the ways of the outside the American world. 되니? 바깥 미국인의 삶을 살게 허락을 해 준대. 이게 도입부야. 되니? 자 이제 주어진 문장. According to their report,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보고야. 어쨌든 90%가 넘는 아이들이 형광펜 다시 아미시 공동체의 일원이 된대요. 그럼 자, 저 말을 듣고 앞 내용에 뭐가 나왔을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보자. 다시 공동체 일원이 된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공동체를 나가야지. 그러면 1번부터 답될 수 있지. 1번에 무슨 얘기 나왔어? 공동체 나가도록 허락한다. 근데 90%가 넘는 애들이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됩니다. 나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거지. 앞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라고? 뒷내용. 왜 그럴까요? 그럼 지금부터 헷갈리면 쓰라고. 아미시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앞이 답이야. 이렇게 풀어. 앞 내용이 아니라 어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뒷내용. 알겠지?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돌아오기 전, 이 앞에는 그러니까 1번부터 답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이 뒤는 돌아오는 이유. 이해되니? 그게 전환이 되는 선택지를 찾으면 돼요. 선택지 간다. 그들이 drive cars, 운전도 할 수 있대. 이제 마차 대신에 원래는 마차 타고 다녔나 봐. 그지? 그럼 돌아오기 전이야 후야? 전이야. 운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도 답이 아니네. 뭐 음악도 보고 듣고 뭐 TV도 보고 뭐지 블라블라 다 한대. 그 다음 after a couple of years, 몇 년 후에 걔네들이 이제 결정을 낸대. 자, 돌아오기 전이야 후야? 아직 전이네. 즉 계속 살래 아니면 돌아올래? 되니? 결정을 내려야 된다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되니? 그런데 3번 뒤를 갔더니요, 형광펜. 그들이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규율을 세우는 것을 발달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야? 돌아오는 이유인 거지. 정답 몇 번이야? 3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려면 목적을 가지고 읽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목적을 갖고 문제를 읽으니까 3번이 바로 답인 게 보였다고? 돌아오는 이유, 돌아오는 이유, 돌아오는 이유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교훈이 바로 나오는데 세뇌당한 거 아니야. 그잖아. 누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살고 싶니?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통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통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잠깐 이제 선택해 가지고요. 선생님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많이 봐요, 이런 일을.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니?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애가 100점도 받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쫙 퍼져버린 거죠. 외부적인 힘, 대부분은 엄마 아빠의 강압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잠깐 뭐 아까 얘기 나왔는데 뭐 마지막 문제니까 엄격한 가정,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 되더라도 특히 우리 딸내미들은 그래 엄마 아빠 걱정되니까 그 뭐 통금 시간 있고 이런 게 있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도 많이 놀아봤잖아. 많이 놀아봤잖니. 나쁜 짓은 하려면 낮에도 해요. 그지? 밤이라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지? 누가 뭐 그래. 그 통금 시간이 그러니까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딸내미들은 위험하니까.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런 게 있지 않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언젠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딸내미가 내 딸이 언젠가 커가지고 아빠 클럽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이년아. 클럽은 무서운 곳이야. 그럼 애가 아 그렇구나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 몰래 갈까? 갑자기 그렇잖아. 안 가던 친구 집에 간다 그러고 갑자기 날 새고 공부하고 온다 그러고, 그지? 차라리 그러면 그래 그럼 아빠가 그냥 클럽에 데려다 주는 거지. 풀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 애가 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간척하고 기다렸다가 새벽 한 3시쯤에 3시쯤 정도 되면 이제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4시부터는 좀 상태가 안 좋거든. 3시면 이제 다시 아빠 데리러 왔는데 갈까? 그러면서 다시 데려가고. 아들이 담배를 피워. 담배 피우지 마! 내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니? 방 안에 마일드 세븐과 제터를 이렇게 쭉 넣어주면서 작작 피우렴, 적당히 피우렴.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억누르는 건 뭐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억누르는 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지? 정답 몇 번이야? 5번. 교육받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알겠지? 자, 나 좀 보자. 유형별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유형별로 기출문제와 함께 선생님이 엄선한 문제들로 총 150문제를 하나 패턴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특히 수능 보기 전이나 중요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좀 패턴 정리, 특히 앞부분 있지. 각 단원의 앞부분 뭐로 출발했지? 기출 온고지시로 출발한 부분이 있지. 요 부분만 기출문제와 함께 그렇죠. 패턴 한번 정리하고 시험 문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교재. 알겠지? 꼭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 새로운 교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요. 현장 강의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